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예산 280조 원을 들였지만 더 빠르게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이 과연 이 위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숫자로 정리를 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8년 한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작년엔 0.81명을 기록했고 내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이하인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경제활동 인구도 2030년 320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2050년 경제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국가의 경제와 또 존립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의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친정엄마 찬스가 없으면 일하면서 아이 기르기는 참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문제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출산을 망설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 정부가 공언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권고사직 등 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육 부담을 더는 정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가 아이 양육을 종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네, 이 정책의 실효성은 뒤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참 문제라면서요. 네, 특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근속기간과 한국어 능력이 인정되면 재입국 없이도 최대 10년 이상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또 장기 체류가 가능한 업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네, 최근 한 외신이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진단했는데요. 이런저런 수당을 지급하는 1차원적인 자금 투입 대신에 아이들의 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해결에 나선 일본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고령자의 육아지원금 인상, 아동 빈곤 해결 등 저출산 문제를 전 세대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뭐 한두 해에 끝날 일은 아니겠죠. 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